기왕에 이 국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 주변적 얘기를 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과 그의 아주 여기도 또 지인 A씨가 등장을 하고 마당발 A씨라는 그렇죠. 사람이 예, 지금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앞세워서 일종의 호가호위를 하면서 이권 정탁을 하고 또 무슨 정관계 인사들 만나서 공천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. 뭐, 예. 어떤 얘기입니까? 일단 이게 지금 여의도 찌라시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. 일단 찌라시로 돌고 있었는데 그게 세계일보가 보도함으로써 수면 위로 확 올라왔습니다. 뭐 이렇게 그 사설 정보지 수준이면 뭐 사실의 어떤 진위가 가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소문으로만 치부할 수가 있었는데 세계일보가 갑작스럽게 또 특종을 합니다. 이 단독은 뭐냐면 이 법사라는 사람이 중견 기업인 A씨와 함께 고위 공무원 B씨를 만난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고위 공무원한테 요즘 세무조사가 뭐 심각하게 막 뭐 그 부상하고 있는데 뭐 할 것 같은데 이 중견 기업에도 그러니까 같이 간 이 중견 기업인의 이 기업에도 세무조사가 크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뭐냐면 그거 좀 봐줘.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났고 세무조사 얘기를 이렇게 그 화제를 했다. 즉 세무조사를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 청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. 왜냐하면 윤석열 부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얘기가 있고, 두 번째는 아예 대기업들한테 내가 저 윤석열 부부를 잘 알아. 그러니까 나한테 민원을 넣어. 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. 뭐 이런 인연을 과시해서 이권을 개입하려고 했다라는 첩보가 계속 돌고 있다. 그래서 이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조사에 나섰고 대기업에 워닝 경고를 했다라는 것까지 나갔습니다. 대통령실은 부인을 했어요. 뭘 부인했냐면 우리 조사한 적 없고 일단 그런 소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. 뭐 이런 정도, 조사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. 이런 정도의 지금 이 소극적 부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뭐 여권 인사들과도 접촉을 해갖고 2024년 공천 때 뭐 도움을 주겠다. 네. 정치권과도 지금 뭐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네네.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걸 A 주시를 하고 있는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라든가 법무비서관실에서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겁니까? 이런 정도가 나돌면은 당연히 나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는 고위 공직자 만나서 청탁을 했다는 사실까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안 오고 있다.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?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그 대통령실의 그 소극적 부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겁니다. 일단 대선 이후 연락을 안 했다. 해당인과 관련돼서 관련한 사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지 않는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전 부적절했어요. 대선 이전에는 자주 연락을 했나 보죠, 그러면? 대선 이후에 연락을 안 했다라고 소극적으로 지금 이 부인한 걸 아주 철저하게 부인을 그냥 이 얼굴 정색을 하고 했어야 됐고, 컴플렉스가 있나 봐요. 대통령실 관련해서 뭐 행정관 이런 얘기, 해당인에 관련된 사람이 뭐 근무하고 있지 않는다.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잖아요. 뭘 묻고 있냐면 이 건에 개입하고 있는데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어? 여기 조사하고 있니?에 대해서 묻는 건데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당연히 이 법사라는 사람은 지난 대선 때도 그 네트워크 본부 고문으로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그 네트워크 본부 대선 그 본부를 아주 주물럭펴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? 했다는 보도를 세계일보가 했죠.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 네트워크 본부 찾아갔을 때도 어깨를 톡톡 치면서 팍팍 치면서 뭐 이렇게 과시를 하고 있잖아요. 물론 뭐 그 당시에도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치는지도 몰랐다 하는데 서로 관계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,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지 모르겠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외교부 장관 공간을 대통령 공간으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, 그 내부 수리를 한
그 회사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운영했던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사라는 거 아닙니까? 네네, 후원사다. 그리고 그 회사 자체가 뭐 인력도 한 너댓 명뿐이 안 되는 아주 소규모 회사라는 거 아닙니까? 네. 지역도 뭐 포천인가가 사무실이 있다고 그러대요. 네. 자, 그게 왜 그렇습니까?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. 첫 번째 인식을 바꿔야 될 게, 지난번에 이 건진법사와 관련돼서 세계일보가 똑같은 세계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. 그러면 이 건진법사는 관리 대상이에요. 당연히 관리 대상이에요. 네.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당연히 즉시 원인 보내고, 그 다음에 절대 이런 그 관련 없다라는 거를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을 그렇게 행동을 조심하게 했어야 됐는데, 지금에 와서 관련이 없다, 그냥 예의주시한다,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역시 지금 이 코바나 컨텐츠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부인을 해요. 포스터에 후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 실제로 후원한 적은 없다,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것도 2016년 르 코르비지에전하고 2018년 알베르트 자코메티전, 여기에 지금 후원사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대통령 공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12억 2천만 원에 2,400만 원인데 이렇게 지금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? 이 회사가. 그렇죠. 코바나 컨텐츠에 이름 올리고 안 올리고는 개인적인 그런 그 비즈니스니까, 그 기업의 비즈니스니까 우리가 상관 안 해요. 하지만 공간은 지금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? 더군다나 지금 이 청와대 관절을 지금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바람에 새로운 돈이 들어갔다라고 야당도 비판을 하고 일부 언론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? 그렇다면 더 철저히 객관적으로 했어야죠. 당연히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드러날 일을 왜 코바나 컨텐츠에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어요. 코바나 컨텐츠와 관련된 그런 인테리어 회사에 왜 맡깁니까? 그거 수의 계약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어야죠. 당연히.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대통령 집무실 공사 때도 뭐 다누린 건설, 스토리 건설이라고 뭐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소규모 신생업체한테 공사를 맡긴 거 아닙니까? 그때도 아니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을, 그건 보안구역이고 아주 철저한 그런 능력이 그렇죠. 입증된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당연히 공사를 한 줄 알았지. 여기도 뭐 7억 원 이하 공사만 할 수 있는 이 소규모 업체하고 어떻게 수의계약에서 했냐, 할 수 있느냐, 그런 비난들이 아주 쇄도했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어떻게 또 공간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이, 대통령이 돌아와서 인적 쇄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젠다를 내놓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렇게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사적 인연, 그리고 주변의 인연, 부부의 인연, 이런 인연을 철저하게 모든 부분에서 다 차단을 해야 되는데, 뭐 공사는 이래서 되고 또 뭐 행정관은 이래서 되고, 이런 식의 변명을 늘어놓는 이 주변부를 정리를 안 해놓으면, 아무리 어젠다가 좋고 아무리 무슨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해도 이건 계속 구설에 오르고. 생각을 해보세요, 교수님. 노무현 정부가 초반에 무너진 첫 번째 계기 중에 하나가 대우 임원 자살, 극단적 선택이에요. 뭐 때문입니까? 노건평한테 달려가서 그 뇌물 준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때 노무현이 뭐라 그랬습니까? 그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고 부끄럽지 않느냐,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해갖고 그날 바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들과 괴리가 일어났잖아요. 노건평을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. 자기 형을 야단을 치고 자기 형을 사실은 멀리 했어야지. 그 이후로도 노건평은 계속 구설을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? 지금도 이 행정관들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인원으로 이렇게 채용이 된 거,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이고, 이런 공사 문제, 대통령실이든 대통령 공관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적인 인원으로 이렇게 공사를 맡느냐, 그리고 그만한 능력이 있고
입증이 된 그런 회사들도 아니고 전혀 이름도 없는 소규모 회사들이 맡을 수 있느냐.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간판이 바로 공정 아닙니까? 네. 거기에 대한 의문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지율 추락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딴 데 처방을 내리면 안 돼요.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처방을 내려야 한다. 그렇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특히 왜 특별감찰관 이 임명을 서두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습니다. 뭐 저기 대통령실은 변명을 하더라고요. 아 이게 국회가 어떻게 해주고 해야 되는 문제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하지만 아닙니다. 저 대통령실의 의지를 갖고 얘기하면 야당도 야당이 지금 특별감찰관제 주장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의지의 문제예요. 의지가 있으면 아 이거 빨리 합시다. 내가 스스로 검증 받을게요. 우리 주변부 다 검증 받을 테니까 합시다. 그러면 이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.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안 하는. 대통령실에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면 왜 국회가 왜 원내대표가 그걸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? 빨리 우리 합의해갖고 대통령실한테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그걸 추천하자 하면 금방 일사천리로 될 것 아닙니까? 그럼요. 그런데 그걸 권성동이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찌됐든 돌아와서 제발 특별감찰관제 의지를 보이시고 그다음에 주변부터 싹 정리해 버리시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. 예, 정말 황골탈퇴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.